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 0.1%밖에 없는 아주 귀하고 한정되어 있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인생을 바꿔드리는 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투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관점 3가지를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박은희 선생님은 왜 위치, 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투자에 대한 얘기만 하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안목과 관점을 높이는, 넓히는, 깊이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하기 전에 통찰해낼 수 있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안목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그 상황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듭 얘기를 해요. 아무리 좋은 땅을, 아무리 0.1%밖에 없는 땅, 정말 좋은 땅, 인생에 2번 다시 만날 수 없는 땅, 일생에, 아니요, 2번 죽었다 태어나도 만날 수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관점이 먼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있는가? 라는 얘기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제가 전달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처음 사는 사람들이 개념이 팍 잡힐 수 있을까? 아, 이거구나 라는 걸 하고, 또 입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돈이 아닌, 땅값이 아닌, 평수가 아닌, 양이 아닌 질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입지에 투자할 수 있을까? 우선순위에 투자할 수 있을까? 희소성에 투자할 수 있을까? 한정된 곳을 확보하는, 선점하는 관점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가장, 제가 많이 일반인들한테, 일반 개인분들, 개인 투자가들한테 제가 드려올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 관점의 변화로 인해서 안정적이고 인생에 2번 다시 올 수 없는 이 시기 때에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기회를 얻기를, 만드시기를 너무너무 바라서요.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간절합니다. 이게 저한테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영상을 보고 그런 투자를 하길 바래요, 여러분들. 뭐 꼬아 듣는 분은 꼬아 듣는 거고, 어떻게 듣는 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의 태도, 경청의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행동하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선택을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구 때문에 됐냐 회피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투자가 성공하는 사람, 투자를 성공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의 관점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1번 우선순위예요. 내가 이 시간 오늘, 이 주어졌은 이 하루에 오늘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들이 바로 부자, 가지자들의 특징입니다. 빈자분들은 내가 했던 일들을 하느라고 급급하죠. 오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에, 새로움에, 배움에 관심이 없어요.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내가 본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들은 게 없으면 4차 산업 시대인데 난 3차에 혼자 살아요. 나는 그러면서 4차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학생들은 국영수 못하고 공부 못하고 성적이 낮은 게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죠. 학생의 본업이 공부니까요. 어른들은요, 가난한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가난한 게. 아이들은 공부가 자기들의 지금 현재 생애에 맡아져 있는 단계별의 업무이고, 어른들은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체계나갈 수 있는 그 경제적 시스템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거는 죽기 살기로 벗어나야 할 문제예요. 아주 이 일을 악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가난이에요. 빚이고요. 이렇게 빚하고 대출도 그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단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부자들은 어차피 돈을 활용해요. 대출을 활용해서 그걸 만들지만,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을 버는 지출을 계속해요. 그걸로 땅을 사고, 그걸로 아파트를 사고, 그걸로 집을 사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월세가 나오고 보증금을 나와서 내가 먼저 선 지출을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나온 걸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출을 해요. 쉽게 말하면 돈이 벌리는 지출을 하는 반면 가난한 분, 없는 분들은요, 감가상각이 되는 것만 사들이고 자산, 실질적으로 자산이 아닌 것에 허상의 상품들, 그래서 우리가 실물자산하고 금융자산이라고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허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거품 자산, 실물 자산이라고 하고 싶어요. 조작하고 만들 수 있고. 이건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실물 자산을 초고 안전 자산이라고, 그냥 안전 자산도 아니고 초고로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걸 부동산을 얘기하는, 그 부동산 중에서 또 있을 거 아니야, 많은 상품 중에.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틀릴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부자들은 자꾸 이렇게 우선순위,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도 이 일에 도움이 되는 걸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요. 하지만 가지고 계시지 않고 빈자인 분들은 애석하게도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오늘 하루에 새로운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나의 미래는 지금과 똑같다. 오늘 내가 뭔가 바꾸지 않는다면 내일은 똑같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자들은 찾고 책이라도 읽고 어딘가 무엇을 가서 배우러 가고 끊임없이 하는 거, 시대를 읽고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앞으로 이게 직장이, 이런 직업이 전망이 되는데 이런 사업이 괜찮겠다, 이런 걸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읽는 차이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 그리고 시대에 맞춰 살려고 반드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들을 부자들은 해내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먼저 가진 못하더라도 맞춰라도 가는데, 빈자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해요. 전화기로만 쓴다고 핸드폰을.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나는 택시비 드리고 가는데, 시간들을 택시비 오늘 하루 쉬어서 가는데, 컴퓨터 할 줄 아는 사람은
사무실에서 그냥 돈도 안 들이고 시원한 에어컨에서 음료수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30분 10분 만에. 텔레뱅킹도 마찬가지잖아.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수수료도 안 내고 빠르고 기다릴 필요 없고 갈 필요 없고. 근데 그걸 하지 않는 분들은 운동하러 간다고 하겠죠. 말은 운동하러 가야 한다고. 어차피 걸을 일이 없는 게 걷는다. 여러 가지 또 변명과 합리화를 시키겠지만 결국은요. 돌릴수록 구차해요. 솔직히 아는 사람은 말을 안 할 뿐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런갑다 하고 말 것이고. 저는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알려고 하고 항상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생각하는 사람 투자에서도요. 우선순위 지역을 알아요. 특히 부동산. 우선순위의 입지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선순위가 좋아요? 내가 투자하면서 바로 1배씩 오르는 땅이 있는가 하면 투자하고 10년 돼서 1배 오르는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투자해서 10년 후에 1배. 그래 10배 됐다고 할게요. 10년 후에 10배. 10년 후에 1배에서 10배. 바로 사면서 3배,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좀 여유 있는 돈으로 해서 기간이 좀 긴 분들은 저 그런 투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여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다이고 이게 전부인 분은 좀 그렇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요.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공사의 구분인 것 같아요. 정말로. 부자분들은요. 전문가의 구역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내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여지를 인정하고요. 존중해주고 대가를 치르고요. 태도이신 것 같아요. 삶의 태도, 정보에 대한 태도, 기회에 대한 태도, 상대에 대한 존중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분은 투자 자문 전문가의 이 조언 한마디로 내가 1억 벌 걸 10억 벌 수 있다라는 가치에 대해서 알고요. 모르는 분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애석해요. 안타깝고. 그래서 좀 깊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 참 많이 했어요. 땅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 사람이 이 관점이 정립이 돼 있지 않다? 못 사요? 왜요? 희한한 트집을 잡죠. 비싸다는 등, 가격이 있다는 등, 평수가 어쩐다는 등, 모양이 어쩐다, 방향이 어쩐다는 등. 그렇게. 그때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갖고 있는 땅으로 살 수 있는 땅도 없어요, 여러분. 없지만 산다고 해도 그 돈으로 사는 땅 좋기 어려워요. 있고 도로 요만큼 묻어있고 뒤로 이렇게 넓은 땅 사거나 심지어는 길도 없는 땅 사시고. 근데 그런 건 평상시에 내가 물건을 살 때 그리고 사람을 볼 때 나는 가치 기준점을 어디다 두냐.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뭘 쓰고 있는 거 이런 거 외모적인 거를 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가요. 현상 투자를 하죠. 현재의 모습에 투자를 해요. 여기가 도시가 되겠어? 이러면서 현재를 보는 거죠. 서류는 된다고 돼 있고 법은 정해져 있는데 나는 법보다 정부보다 더 높은 곳에 있죠. 내가 더 잘 알아. 여긴 아니야. 여기다.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알고
공과 사를 구분해. 전문가의 영역, 나의 영역, 내가 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리할 줄 아시고 존중할 줄 안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전면의 전 단계, 두 번째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세 번째는요 아주 중요하죠. 자신의 한계를 알더라는 거예요. 투자를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않고 각 분야에 전문가를 찾아서,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서 연합을 해요. 연합. 그리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고 그 정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해도 안 되는 거, 한다고 될 수 없는 거,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들의 투자가들은요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수없이 하루에도 몇 건씩, 그래서 이게 5년 이상을 모았으면 물건을 도대체 몇 개를 계약하고 몇 개를 보겠습니까? 그 수많은 건수의 물건을 한 사람하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새만금 알아서 보려고 중개사들한테 몇 개 받고 인터넷에 몇 개 검색하고 블로그 뭐 이런 데서 또 찾고, 내가 뭐 누구 몇 명 강의 듣고,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 분은 그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독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아주 대단하시기도 하지만 아주 위험하기도 하죠. 완전히 자기화를 시켜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하든 그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자의 그 관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 수준으로 번영하지 않고, 모르면 물어보는 거지, 이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내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요? 경험과 본 것과 들은 게 없는데 내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제가 본론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계속 했던 이유는, 제가 이렇게 계속 새만금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도, 개발지 토지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항상 왔었던 문제들이에요.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일반 투자가들의 문제예요. 땅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의 그 관점이, 그리고 그걸 풀어가는 관점이 모든 걸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금쪽 같은 타이밍에,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정말 그 본질적인 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좀 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본론이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어쩐다고 또 그러시겠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 말 또 해요? 또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그냥 편안하게 그 한 말 또 하지 않고 고객님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시는 분 영상을 들으세요. 저는 이게 성공 투자의 무조건 기본이고 원칙이고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점이라는 게, 오늘 이 시간 나누는 게,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투자의 개념의 우선순위를 알자. 자, 첫 번째요. 변두리 땅 30만원 100평 사면 어차피 3천만원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중심권에 100평으로 30평 사서 3천만원 똑같네요. 투자금은 똑같아요. 땅 평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투자 금액은 똑같아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자, 한번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제발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결론은 어떻게 된지. 자, 그럼 변두리는요, 좀 말을 빨리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똑같이 투자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똑같은 돈으로 똑같이 하자. 뭐가 틀리냐? 자, 중심권은요,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변두리는요 30만 원 싸게 샀는데 오르는 게 한계가 있다. 정해져 있다.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탓이에요. 그거 모르겠다. 그래? 왜? 왜 정해졌다는 거야?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왜? 제 영상 그 전에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도시 개발이 된 서울을 비교도 해서 보여줬고 많이 봤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계가 있다. 자, 수익의 차이는 뭐냐면 개발 정도의 차이예요. 개발 정도의 차이. 자, 중심권은 번화가로 개발이 끊임없이 되고요. 이 중심권, 신도시의 중심권, 허가해놓은 땅이 그 땅이 먼저 개발이 다 돼야만이 변두리 땅 쓴다고요. 그래요. 이 말하면 또 그러겠죠. 아, 그러면 주변에 자연녹지랑 이런 거 개발하는 데도 있는데요. 지구단위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지구단위의 목적과 그 의도부터 왜 지구단위 개발을 하는지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구단위 타이밍이요. 신도시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아시는 분들 지구단위 계획은요. 이렇게 도시가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 도시의 부족한 내용을 갖고 계획적으로 그 개발에 대해서 완화시켜주는 게 규제를 갖고 필요한 정보를 갖고 규제를 갖고 만들어주는 거고 허가도 잘 안 나고요. 그 타이밍이 도시가 돼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단위의 지구 단위의 개발을 하는 거라고요. 타이밍이요. 되게 많은 사람 변두리 땅 하는 사람이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가가 어쩌고 저쩌고 개발하면 지구 단위가. 언제 되는데요? 살 때 개발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는데 오늘 개발 계획이 없어요. 근데 그걸 지금 앞으로 될 거라고 사요? 네.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고객님도 똑같기 때문에 그 말이 쏙 해서 혹 해서 들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럼 뭐예요? 개발 계획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개발되고 뭐 이렇게 도로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거 없어요? 저라면 그래요. 지금 당장. 제가 말하잖아요. 살 때 계약할 때 확실하지 않은 거 허가되지 않은 땅 언제 될지 모른다. 그래요. 돼요. 돼. 개발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왜 생각을 안 하냐고요. 안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땅 제가 수없이 보여드렸잖아요. 저도 되길 원해요. 바래요. 하지만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우리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타이밍이라는 거죠.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신도시를 계속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있는 거고요. 왜 그러지? 왜 저렇게 말하지? 공부해보세요. 왜 저렇게 말해? 라고 하지 말고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해서 아니야? 그럼 저거 보지 마세요. 그거 맞네? 막 여기저기 조금 찾아보니까 다 스마트 시티로 다 선진국은 가고 있네? 왜 스마트 시티로 가는지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네? 공부해보세요. 다 아는 걸 내가 뭐 계속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스마트 빠진 또 뭐가 있는 게 있는데 앞으로 스마트 용어가 빠지는 거에 가치가 있는 게 있을까요? AI 기술이 빠지고 센서에 의해서 진행 자동화된 거에 대해서 말고 수동의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소수가 아니라 대중에 말하는 거예요. 대중적인 문화로 치고 들어오는 것들. 스마트 도시,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뭐 건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 또 드론. 그게 트렌드겠어요? 아니면 이걸 유지하는 게 지금 현재 이 과거의 건축법, 과거의 뭐 교통시설들, 대중교통들 기술 이런 것들이 유지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선택하면 돼요. 자, 그래서 개발 단위. 자, 변두리 땅 살 때요, 도시개발 대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었으면 허가가 돼 있을 거예요. 일종의 일반 지구. 근데 없는 땅 지금 사고요. 얘는 위치가 중심권이 아니기 때문에 1순위를 신도시 개발할 때 신도시가 개발될 때도 가만히 있는 땅이라고요. 로또 되는 땅 있겠죠. 제발 여러분이 사는 땅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꿈에다가 투자하지 않아요. 저는 희망고문 하지 않아요. 희망고문.
정말 힘든 사람한테 희망 고문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희망 고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 때 도시지역으로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땅 아니고 내가 도로에 붙어있는데 그 도로가 개발 계획이 있으면 더 좋고 이런 살 때 확실성이 없는 건 저는 안 해요. 지금 안 해도 그 땅을 언젠간 해야 할 때가 와요. 여러분들 있을 때는 집중하셔야죠.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죠. 얘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개발 정도의 차이. 근데 도시 중심권에 있는 땅들은요, 국가가 허 벌판에 신도시 개발 계획 있는 지역에 용도로 허가를 해놨네요. 자, 정부가 보장했네요. 허가해놨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네요. 개발을 먼저 해라, 주거지로. 자, 허가해놨으니까 보장된 거죠, 정부가. 확실한 거죠. 두 번째, 그런데 도로에 붙어있는 땅 중에서도 그 도로가 확장 계획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도로만 놔도 개발이 살상 조금 늦더라도 도로 나면 어떻게 되겠어? 땅값 오르는 거 당연하지 않나? 내가 산 땅에 도로만 놔도 땅값 오르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 근데 그게 생명도로, 요충도로 핵심 지역 도로다. 더 좋죠. 내가 투자할 때 이 정도가 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수익의 보장. 뭘까요? 내가 일종으로 하면 다른 지역에 생산도시 죄송합니다. 소비도시, 행정도시 말고 이렇게 해안가가 있는 항만이 있는 경제도시의 땅값들을 한번 보세요. 개발된 지역 전혀 모르겠다. 인천 송도라도 좀 보세요. 주변에 주거지들이 얼마에 올라있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인천 송도보다 더 가면 더 가지 덜 갈 지역은 새만큼은 아니에요. 부산보다 더 가면 더 가지 덜 갈 곳이 아니에요. 새만큼은. 그래서 비교하세요. 도시지역 중심권들의 땅값이 얼마인지, 일종이 얼마인지, 이종이 얼마인지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변두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뺑짱이 되고 그렇게 개발인데 변두리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하세요. 자, 변두리 땅은요 10년에 1배 오를 수도 있고 10배 오를 수도 있어요. 제발 10배 오르길 바랍니다. 10년에. 왜 10년이라고 그래? 개발 계획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국가가 개발하는 것들은 대부분 도시가 팽창됐을 때 그래요. 대단위로 택지 개발할 수 있지요. 그 지역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 지역이 될 것은 이미 부안군이 확보를 해놨어요. 근데 그거 몰라? 그걸 확인할 수 없어, 내가 살 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15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그리고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10배 오른다. 10배다. 그러면 잡아보세요. 30만 원으로 10배 오르면 300만 원이네요. 이게 현실적인 가격이에요. 변두리에. 안 그런가요? 평당 300만 원? 10배는 똑같이 벌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봐봐요. 똑같이 100만원짜리 30평을 샀어요. 이건 30평으로 가네요. 똑같이 3천만원. 근데 바로 살 때부터 허가돼 있지. 도로 하지. 도로 3년 만에 나지. 그게 1년에 사면서 1년에 배수익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4천 됐다, 6천 됐다, 9천 됐다, 1억 2천 됐다 이렇게 가는데 나는 그것을 이렇게 간다는 거죠. 서서히 왜 안 오르겠어? 개발지인데 오르죠. 그래서 10년에 10배 가는데 그 사이에 나는 어때요? 3년, 5년이면 몇 배인가요? 5배 가네요? 그럼 그걸로 갖고 뭐하나? 또 2, 3 기회를 또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도시 중심권은 지금 있을 때 사지 않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액으로 단독 빌지, 단독 등기를 못 사요, 여러분. 하지만 이걸로 돈 벌면 변두리 땅은요, 이 번 돈으로 아주 평생 사요, 평생. 사고 팔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몰라요. 기간의 돈이라는 걸 몰라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 따져서 고객님의 목적과 기간과 자금에 맞게 수익률 원하는 수익률에 맞게 해주는데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저는 오늘도 깊이 생각을 했어요. 자, 고객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전문가냐? 고객을 위한 것을, 고객이 선택을 안 해도 고객을 위한 것을 해줘야 하냐? 저는 위한 걸 선택할 거예요. 그래야 내 양심에 제가 떳떳해요. 그렇게 해주고 아닌 건 자기 복이죠.
공부 안 한 복, 안목이 없는 복.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아쉬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타까움은 있죠. 근데 아쉬움은 없어요. 분명히 이 땅에 임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야. 내가 그 정도의 준비도 하지 않았고 공부도 되지 않고 안목도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이 못 된 것 뿐이에요. 안타깝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분이 겸손함이라고 있었다고 하면 운명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근데 뭐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일 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이 땅으로는 변두리 땅 얼마든지 사는데 변두리 땅 10년 후에 오르는 걸로 이 땅 못 산다는 거죠. 그게 아쉽다는 거죠.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마지막 대한민국에 아주 대단한 신도시가 생기는데 이젠 대한민국도 100% 도시지역이 다 개발이 돼서 더 이상 도시지역을 만들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인데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를 만드는 것에 투자하는데 중심권 빌딩 숲이 이루어지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 땅을 놓치는 그게 안타까울 뿐이지 뭐 어쩔 수 없어요. 겸손함이라도 있으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함이라도 있고 나보다는 그래 전문가가 낫겠지. 그런 겸손함, 경험이 많으니까 서류로 확인이 돼 있으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가르쳐준 스승님이 항상 했던 말이에요. 겸손해야 한다. 잘 될수록 겸손해야 한다. 그래야 무한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네가 겸손하지 않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네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때 많이 몰랐었어요. 그리고 제가 엄청 겸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제 수준에 아는 겸손하고 선생님, 제 아는 스승님이 가르쳐준 스승님이 아는 겸손과 존중의 의미는 사랑의 의미는 틀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겸손과 이해와 용서와 포용과 사랑의 방식이 틀리더라고요. 저는 이 방식대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저는 이 방식대로 고객들을 그리고 그게 맞는 분만 제가 제 인생을 걸고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말이 통하고 관점이 통한다는 건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유유상종이에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그거를 제가 경험하기 전에 이렇게 다 분리 이렇게 분별해 주시는 게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말한 거에 양심을 거슬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저에게 맞아요. 고객이 듣고 싶은 말 비유 맞춰서 하고